그러면 이번에는 UDP 통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UDP 통신에서 기본적으로 통신을 하는데 사용하는 기본적인 두 가지의 클래스는요. 하나는 데이터그램 패킷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 하나는 데이터그램 소켓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이용을 해서 기본적으로 UDP 기반의 통신이 이루어지는 거고요. 이제 하나하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로 UDP 통신 메커니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텐데, 일단은 TCP랑 가장 차이점은 비연결성 프로토콜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비연결성 프로토콜이라고 하는 것의 기본적인 개념은 이거예요. 자, A라고 하는 호스트가 있고 B라고 하는 호스트가 있다고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 사이에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얘기하는 네트워크라고 하는 것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A라고 하는 것이 B로 데이터를 보내거나 또 B에서 데이터가 A로 가거나 라고 할 때는 기본적으로 네트워크를 통해서 갑니다. 자, 근데 TCP 같은 경우에는 가상회선이라고 해서 실제로 여기는 되게 복잡한 그물망 구조를 갖겠지만 TCP 같은 경우에는 A에서 B로 가상회선, 가짜의 회선이 하나 만들어진다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마치 이렇게 하나의 선만 연결된 것처럼 선이 하나 만들어지고요. 이렇게 만들어진 선을 통해서 데이터가 오고 가고 하는 것이 TCP였었습니다. 그래서 TCP의 특징 중에 하나가 가상회선 방식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또 TCP는 연결 지향성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자, 그런데 비연결성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얘기하는 거냐면 말 그대로 네트워크입니다. 이 부분을 다시 지우고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똑같이 A라고 하는 호스트가 있고요. B라고 하는 호스트가 있다고 가정했을 때 가운데 이렇게 네트워크가 있습니다. 네트워크는 당연히 그물망 구조로 되게 여러 개의 길들을 가지고 있겠죠. A에서 B로 가는 길은 되게 여러 개가 있을 겁니다. 자, 그런데 A에서 B로 데이터를 보낼 때 또는 B에서 A로 데이터를 보낼 때 비연결성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냥 데이터를 보냅니다. 이쪽으로. 그러면 어떤 경우에는 위로 데이터가 도착할 거고요. 어떤 경우는 아래쪽으로도 데이터가 갈 겁니다. 어떤 경우는 가운데로 갈 거고요. 마찬가지로 B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B에서 A한테 데이터를 보낼 때 어떤 경우에는 위로 갈 수도 있고요. 어떤 경우는 뭐 아래로 갈 수도 있고요. 어떤 경우는 또 다이렉트로 갈 수도 있습니다.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A에서 B로 가는 길이 너무 다양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TCP처럼 사전에 A에서 B로 가는 길을 딱 연결해 놓고 거기를 통해서만 데이터를 보내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다양한 길로 보내겠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비연결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비연결성의 기본적인 개념 아시겠죠? 자, 그러다 보니까 어떤 특징이 있냐면 내가 먼저 예를 들어서 1번 패킷을 여기 위로 보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2번 패킷을 보냈는데 2번 패킷은 아래쪽으로 보냈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네트워크 상황에 따라서 여기에 지금 네트워크가 많이 몰려서 부하가 많이 걸렸기 때문에 여기 속도가 좀 늦어졌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2번이 먼저 도착하고 그 다음에 1번이 도착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송 속도와 다시 말해서 전송한 순서와 수신한 순서의 차이가 다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앞서 설명한 것처럼 UDP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두 개의 클래스를 사용합니다. 하나는 데이터그램 패킷이라고 하는 거고요. 하나는 데이터그램 소켓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TCP에서는 소켓이라고 하는 걸 가지고 상호 통신을 했죠. 물론 소켓과 서버 소켓이라고 하는 것이 통신을 처음에 연결을 하지만 결국엔 서버 소켓이라고 하는 것도 소켓을 리턴해서 결국에 최종적으로 소켓과 소켓이 통신하는 거란 말이죠. 얘도 최종적으로 그 통신이 이루어지는 입구와 출구는 다 소켓입니다. 그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데이터그램 소켓이고요. 실제 데이터를 저장하고 있는, 내가 보내고자 하는 데이터를 패키징하는 게 결국에는 데이터그램 패킷이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겁니다. 자, 많이들 UDP라고 하는 것을 소포 상자 보내는 예를 드는데요. 저도 같은 방식을 좀 들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세요. 여러분들이 데이터를 보낼 겁니다. 그러면 포장 상자에 해당되는 것이 데이터 패킷이라고 가정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럼 여기에 이제 결국에 여러분들 보내고자 하는 내용물 여기다 집어넣게 되면 되는 거겠죠. 이게 뭐 파일일 수도 있고 아니면 단순히 텍스트일 수도 있고요. 여러분들이 보내고자 하는 데이터를 데이터그램 패킷이라고 하는 것으로 패키징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데이터그램 소켓이라고 하는 것은 우편함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데이터그램 패킷이라고 하는 것으로 패키징 되어져 있는 이 소포 상자를 우편함에다 땅 하고 집어넣게 되면 실제로 네트워크를 통해서 배달이 이루어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여기 UDP 통신 메커니즘을 좀 크게 나눈 것이 있는데요. 일단 첫 번째 클라이언트가 있습니다. 두 번째 클라이언트가 있습니다. 좀 편의상 이걸 클라이언트 A라고 하고 클라이언트 B라고 할까요? 자, 클라이언트 A가 지금 보내고자 하는 데이터가 있습니다. 그 데이터는요, 일단 그냥은 못 보냅니다. 반드시 소포 상자에다가 담아서 보내야 돼요. 그 소포 상자에 해당되는 것이 바로 데이터그램 패킷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데이터그램 패킷을 하나 만들고 나면 그 다음에는 이 데이터그램 패킷이라고 하는 것을 그냥 보내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 소포 상자, 물론 편지 봉투 같은 경우는 우편함에 집어넣지만 요즘은 우체통에도 소포를 집어넣을 수 있는 형태처럼 되게 큰 게 있더라고요. 자, 일단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이
데이터그램 소켓이라고 하는 것이 우편함이라고 생각하시고요. 여러분들이 만든 이 소포 상자를 우편함에다 땅 하고 갖다 넣어 놓으면 이제 얘는 자동으로 배달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무슨 소리인지 아시겠죠? 자, 그럼 네트워크를 통해서 배달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수신 측 데이터그램 소켓이 있습니다. 그럼 수신 측 앞에도 우편함이 있고요. 그 우편함에 데이터그램 패킷이 도착하는 겁니다. 그럼 이걸 꺼내서 데이터그램 패킷을 꺼내고요. 데이터그램 패킷 안에 있는 데이터를 꺼냄으로써 실제로 클라이언트 B에 데이터가 전달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여기서 일단 기본적으로 개념을 이렇게 생각하세요. 자, 다시 여기를 좀 지우고요. 다시 지우고.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이제 A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B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럼 A라고 하는 사람이 B라고 하는 사람한테 데이터를 보낼 텐데, 기본적으로 여기에 우체통이 하나 있다고 가정해 볼게요. A라는 집 앞에 우체통이 있고요. 마찬가지로 B라고 하는 집 앞에도 우체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우체통이라고 하는 놈을 이렇게 생각하셔도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 그 집 앞에 그 소포 도착하면 뭐 101호, 102호 이렇게 우편함이 있잖아요. 그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우편함, 우체통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바로 데이터그램 소켓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각각 집 앞에 하나씩 있다라고 가정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그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보내고자 하는 데이터가 있으면 그 데이터라고 하는 놈을 데이터그램 패킷에다가, 이게 데이터그램 패킷입니다. 패킷에다 집어넣어서 우체통에다 땅 하고 집어넣어요. 그러면 이 우체통에 들어가 있는 놈을 네트워크에서 배달을 하겠죠. 배달을 해서 만약에 이 수신지 주소가 B라고 하는 놈으로 가는 곳이다 라고 한다면 B 우체통, B 집 앞에 있는 우체통까지 전달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 소포가 땅하고 도착하게 되면 B는 이제 얘를 꺼내서 실제로 그 뱃속에 있는 데이터를 꺼냄으로써 최종적으로 데이터를 전달이 이루어지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자, 지금 전체적으로 개념을 계속 제가 반복해서 설명을 드리는데 다시 한번 이것만 꼭 기억하십시오. 데이터그램 패키지라고 하는 것은 실제 내가 보내고자 하는 데이터를 패키징하는 포장 상자, 소포 상자 또는 우편 상자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데이터그램 소켓이라고 하는 것은 그 상자, 다시 말해서 패킷이 들어가는 장소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우편함이라고 하는 것은 각각의 컴퓨터, 각각의 호스트 앞에 하나씩 준비가 되어져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그 소켓을 만들어야겠죠. 자, 그러면 실제로 1, 2, 3, 4번 여기에 대한 내용을 잠깐 한 번만 좀 다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데이터그램 패킷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 보낼 데이터를 저장하는 곳인데요. 이 데이터그램 패킷이라고 하는 것의 최대 크기가 정해져 있습니다. 원래 최대 크기는요 65536바이트입니다. 6536바이트니까 64kb라고 생각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들 그 우체국에 가게 되면 소포상자, 보내는 소포상자가 정해져 있죠. 제일 큰, 마냥 큰 거를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최대 크기가 정해져 있죠. 자, 마찬가지입니다. 실제로 데이터그램 패킷이라고 하는 것도 최대 크기가 정해져 있는데 그 최대 크기가 64kb입니다. 그럼 64kb라고 하는 것에서 다 데이터를 쓸 수 있는 게 아니고 기본적으로 IP 헤더에 20바이트 그리고 UDP 헤더에 8바이트를 쓰기 때문에 65536바이트에서 28바이트는 제외를 해야 됩니다. 네, 그래서 그 28바이트를 다 제외하면 최대 데이터로 사용할 수 있는 바이트 수가 65508바이트가 되는 거죠. 자, 그럼 요 바이트만큼의 데이터를 실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파일이 이거보다 더 커요. 내가 보내고자 하는 데이터가 이거보다 크면 그거를 상자를 쪼개서 여러 개의 상자를 보내야 되는 겁니다. 최대 바이트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참고로 TCP 같은 경우에는 최대 바이트가 따로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입니다. 데이터그램 소켓이라고 하는 것이 우체통이라고 했었잖아요. 여기에서 send라고 하는 메시지를 보내게 되면 이 send라고 하는 메시지 다음에 여기에 바로 패킷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말 그대로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영어 단어를 그대로 해석하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send한 다음에 이 데이터 패킷을 보내게 되면 이 데이터 패킷이 실제 수신지까지 날아가게 됩니다. 그럼 수신지까지 도착한 데이터 패킷은 receive라고 하는 receive라고 하는 메서드를 이용해 가지고요. 그 데이터를 받을 수가 있고 데이터 패킷을 최종적으로 받은 데이터 패킷에서 데이터를 꺼내게 되면 최종적으로 보낸 데이터를 받을 수가 있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서 실제로 수신시에 비어있는, 비어라고 되어야 되는데, 오타가 있네요. 자, 비어있는 데이터그램 패킷을 하나 만들어서 옮겨 담는 개념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부분은 뒷부분에서 조금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기본적으로 수신할 때는 수신한 데이터 패킷이라고 하는 놈을 받아서 거기에서 데이터를 꺼낸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만약에 6508보다 데이터 보내고자 하는 데이터가 크다라고 한다면 천상 그걸 쪼개서 보낼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 개의 데이터그램으로 나누어서 보낼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앞에 페이지에서 좀 큰 그림에서 UDP에 대한 그 송신, 수신 메커니즘을 설명을 드렸는데요. 지금은 이제 조금 더 자세하게 각각 송신 파트와 수신 파트를 나누어서 다시 한번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내가 첫 번째로 보내고자 하는 데이터가 있어요. 그럼 보내고자 하는 데이터는 그냥은 못 보내니까 반드시 데이터그램 패킷이라고 하는 것으로 패키징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자, 그럼 패키징을 했습니다. 그럼 패키징의 기본적인 최대 크기는 정해져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65508 바이트로. 그거보다 작으면 그냥 하나의 데이터 패킷으로 패키징하면 되는 거고, 크면 두 개 이상으로 나누어야겠죠. 자, 그러면 그 데이터그램 패킷이라고 하는 것은 최종적으로 우체통 안에 집어넣으셔야 되는데, 실제로는 집어넣는다라고 하는 개념이 그 데이터그램 소켓이라고 하는 것에서 샌드라고 하는 메서드를 이용을 하게 되면 실제로 수신지까지 날아가거든요. 근데 그 샌드라고 하는 메서드에 앞에서 만든 데이터그램 패킷이라고 하는 놈을 여기다가 딱 매기면서 넘겨주게 되면 결국엔 이 우체통이 그걸 배달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네트워크를 통해서. 자,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한테 꼭 알려드리고 싶은 건 이겁니다. 자, 일단 데이터그램 패킷이라고 하는 것은 소포 상자라고 생각하라고 말씀드렸고, 이건 우체국 상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그냥 보통 일반적으로 그 주소가 소포 상자에 붙어 있어요? 우체국 통에 붙어 있습니까? 기본적으로 수신지 주소, 내가 받는 사람 주소를 쓴다고 한다면 기본적으로는 소포 상자에 포함이 되어져 있는 것이 일반적이잖아요. 실제로 UDP 통신 자체도 기본적으로 제일 많이 쓰는 방법이 그겁니다. 자, 데이터그램 패킷이라고 하는 것에 수신지의 정보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수신지의 정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IP랑 포트죠. 받는 곳의 IP, 받는 곳의 포트가 포함이 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요, 수신지의 정보가 포함되어 있지 않은 데이터 패킷도 있습니다. 자, 그럼 다시 여기 데이터그램 패킷이라고 하는 것만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자, 이 데이터그램 패킷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수신지에 대한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경우가 있고, 수신지의 정보를 포함하고 있지 않은 경우 두 가지로 나누어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수신지의 정보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도대체 어떻게 배달될까? 다른 대안이 있어야겠죠. 그 대안이 뭐냐면 우체통에 수신지의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체통도 수신지의 정보가 미포함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지금 얘 같은 경우는 다 수신지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럼 수신지라고 하는 것은 받는 사람인 거고, 보내는 사람 정보는 어디 있을까요? 자, 이게 보내는 사람 정보입니다. 정보. 자, 그럼 보내는 사람 정보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그램에는 보내는 사람 정보 자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데이터그램 소포 용지는 우리가 보통 소포 박스에는 보내는 사람, 받는 사람이 다 들어가 있지만, 데이터그램 패킷에는 수신지 정보가 포함되어 있거나 포함되지 않거나 두 가지로 나눠지는 거지, 로컬 정보, 다시 말해서 보내는 사람 정보는 데이터그램 패킷에는 아예 없고요. 데이터그램 소켓에서는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보내는 사람, 다시 말해서 이 우체통이 어느 집 앞에서 온 우체통이다라고 하는 정보가 반드시 여기 포함되어 있어야 됩니다. 자,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필수 정보는 포트입니다. 자, 쉽게 얘기하면 데이터그램 소켓이라고 하는 놈은 보내는 사람 정보, 필수 정보로 포트는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 기억하시고요. 그렇게 연결되어 있는 정보를 가지고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바인딩 되어져 있는 정보다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들 그 TCP에서도 각각 소켓이 몇 번 포트에 바인딩 되었다라고 하는 거 설명드린 바가 있잖아요. 그거랑 같은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얘도 소켓이니까요. 데이터그램 소켓이라고 하는 것이 내 컴퓨터에 몇 번 포트로 바인딩 되어졌다라고 하는 정보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내가 외부로부터 데이터를 받았을 때 그 데이터를 내 컴퓨터에 몇 번 포트로 보내야 되는지에 대한 정보를 사용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정리하겠습니다. 보내는 사람 정보는 데이터그램 패킷에는 절대 포함되어 있지 않는 거고요. 데이터그램 소켓에는 반드시 포함되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때 포트가 필수 정보이기 때문에 우리가 바인드 되어졌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데이터그램 소켓은 이 포트에 바인딩 되어졌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이게 보내는 사람 정보입니다. 자, 그런데 받는 사람 정보인, 다시 말해서 수신지 정보 같은 경우에는요, 데이터그램 패킷이던 데이터그램 소켓이던 수신지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경우가 있고 미포함하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똑같이 데이터그램 소켓도 포함하고 있는 경우가 있고 미포함하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제가 이걸 소포박스랑 우체국 통으로 설명을 드리고 있지만 사실은 조금 안 맞는 얘기죠. 우체통에 보내는 사람, 받는 사람이 들어가 있는 게 아니니까. 그럼 여기에서 수신지를 포함하고 있다. 다시 말해서 데이터그램 소켓이라고 하는 것이 수신지를 포함하고 있다라고 하는 게 도대체 무슨 의미인지 개념적으로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위에 있는 그림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데이터그램 소켓이라고 하는 것은 내 집 앞에, 예를 들어서 여기 A라고 하는 집이 있고요. 그 다음에 컴퓨터가 있고요. B라고 하는 컴퓨터가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럼 각각의 집 앞에 있는 것이 바로 데이터그램 소켓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데이터그램 소켓이라고 하는 것에 만약에 수신지 정보가 포함되어 있다고 하는 건 무슨 얘기냐면 송신지 데이터그램 에다가 커넥트라고 하는 메서드를 가지고 수신지 정보를 여기다가 쓰게 되는데, 이렇게 커넥트 메서드를 가지고 수신 정보를 딱 지정하게 되면 이제부터는 이 우체통에다가 쾅 집어넣게 되면 여기에 집어넣은 모든 데이터들은, 모든 소포들은요 무조건 다 이쪽으로만 보내지는 겁니다. 자, 무슨 소리인지 아시겠어요? 여러분도 대충 얘기하면 다른 개념으로 얘기하면 전용 우체통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여기 좀 지우고 설명드릴게요. 자, 커넥트라고 하는 메서드를 이용해서, 이 커넥트라고 하는 메서드를 이용해서 수신지 정보를 포함할 수가 있는데, 우체통 같은 경우에도 이 커넥트를 가지고 만약에 수신지 정보를 딱 이렇게 고정을 시켜놔 버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예를 들어서 여기가 KBS라고 쳐볼게요. 그럼 KBS 앞에 있는 데이터그램 소켓입니다. 그러면 어느 누구든지 간에 이 우체통에다가 지금 커넥트로 다시 말해서 이 데이터그램 소켓이라고 하는 것이 KBS 우체통으로 연결되어져 있는 거잖아요. 커넥트 정보가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수신지 정보가 포함되어져 있는 경우란 말이죠. 자, 그럼 이 경우에는요, 여기에다가 어떤 소포를 집어넣든지 간에 모든 소포들이 다 어디를 가냐면 이 KBS로 자동으로 간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이 우체통은 KBS로 가는 전용 우체통이 됐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겁니다. 다른 데는 못 보내요. 얘 같은 경우에는 뭐 MBC나 우리집이나 다른 데는 못 보내고요. KBS랑 연결되는 순간에, 이 수신지 데이터그램 소켓으로 연결되는 순간에 여기로만 보낼 수 있는 기능을 수행하는 데이터그램 소켓이 만들어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얘기가 조금 길었는데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자, 우체통이라고 하는 거, 우리가 보통 일상생활에서 소포, 박스, 우체통으로 설명을 하고자 할 때 그 생활이랑 맞지 않는 부분을 제가 조금 더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정리하면 이겁니다. 우리가 데이터를 보내고자 한다면 반드시 수신지 정보를 반드시 보내야 됩니다. 수신지, 어디서 받아야 될지, 어디로 보내야 될지에 대한 정보가 반드시 필요하겠죠. 근데 그 수신지 정보는 데이터그램 패킷에도 들어갈 수가 있고요. 소켓에도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소켓에 들어가는 기본적인 개념이 이거라고 말씀드린 거고요. 자, 그러면 일단 수신지 정보는 분명히 있어야 될 테니까 네 가지 조합이 나올 겁니다. 자, 첫 번째, 데이터그램 패킷에도 수신지 정보가 있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그램 소켓에도 수신지 정보가 포함되어져 있는 경우입니다. 자, 그럼 당연히 이 수신지가 됐던 수신지가 됐던 이 수신지로 데이터를 보내면 되겠죠. 근데 여기선 필수 조건이 있습니다. 여기 소포 박스에도 마찬가지로 수신지가 있고, 우체통도 전용 우체통으로 아예 수신지 정보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두 가지는 반드시 일치해야 되겠죠. 일치하지 않으면 예를 들자면 이겁니다. 앞에서 아까 제가 이렇게 KBS로 보내는 전용 박스로 연결이 되어져 있다고 한다면, 커넥트로 KBS로만 가는 소켓이 연결되어져 있다. 그런데 여기에 지금 여러분들이 받는 사람 주소로 MBC로 가야 되는 소포 박스 여기다 집어넣었다고 쳐볼게요. 그러면 오류가 나죠. 왜냐하면 이 소켓은 KBS로만 보낼 수 있는 기능을 가지고 있는 데이터그램 소켓이거든요. 자, 그래서 그 경우에는 일리걸 아규먼트 입력선, 잘못된 주소를 가지고 있는 데이터그램 패킷이 도착했다, 여기에 집어넣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보낼 수 없는 거기 때문에 수신지랑 여기 패킷에다가도 내가 수신지 정보를 쓸 거고, 데이터그램 소켓에도 수신지 정보를 쓰고자 한다면 반드시 두 개는 일치해야 됩니다. 자, B와 C 같은 경우는 되게 좀 클리어한데요. B 같은 경우에는 수신지 정보를 패킷만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데이터그램 소켓은 미포함된다고 한다 해도 이 수신지 정보를 이용을 해가지고 데이터를 보낼 수가 있겠죠. 무슨 소리인지 아시겠죠? 자, 마찬가지입니다. C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는 여기 있는 데이터그램 소켓이라고 하는 것이 주소를 포함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 안에 들어가는 내용물에는, 이 소포에는요, 주소가 없다고 하더라도 전혀 문제가 안 되죠. 어차피 연결되어져 있기 때문에 무조건 여기로 갈 거란 말이에요. 자, 그 경우가 바로 C 경우입니다. 자, 마지막 D입니다. 얘도 미포함이고 얘도 미포함이에요. 둘 다 미포함됐으니까 수신지 정보를 어느 누구도 가지고 있지 않죠. 그 경우에는 당연히 전송 불가입니다. 널 포인트 익셉션이 생기는 거죠. 그 널이라고 하는 것의 주체가 주소입니다. 주소가 없어서 보낼 수가 없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내용을 잠깐 정리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은 데이터그램 패킷이라고 하는 것을 데이터그램 소켓을 통해서 보내게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UDP 통신이라고 하는 건데, 그럼 제일 중요한 게 수신지 주소예요. 그럼 수신지 주소를 누가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총 4가지 조합이 발생을 합니다. 데이터그램
데이터그램 패키지에다가 수신지 주소를 포함하는 경우와 미포함하는 경우도 있을 거고요. 데이터그램 소켓이 연결 정보를 가지고 있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자, 다만 만약에 데이터그램 소켓한테 수신지 정보를 포함하고 싶으면 특별히 커넥트라고 하는 메소드를 가지고 연결 정보를 제공을 해줘야 됩니다. 자, 이렇게 연결 정보를 제공하는 순간 이제 이 데이터그램 소켓이라고 하는 놈은 전용 소켓이 되는 거죠. 이 목적지로 가는 전용 소켓입니다. 절대로 다른 쪽으로는 보낼 수가 없는 기능이 되는 거죠. 그게 바로 커넥트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C 같은 케이스, 다시 말해서 수신지 정보를 소켓이 포함하고 있는 경우에는요, 데이터그램 소켓의 커넥트로 소켓 정보에다가 연결 정보를 제공을 해줘야 되고, 그 다음에 샌드를 해줘야 되는 겁니다. 반면에, 만약에 수신 정보를 소포가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그냥 일반 샌드라고 하는 메소드만 가지고 데이터를 보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이게 좀 헷갈릴 수도 있겠지만, 이따가 예제를 보게 되면 조금 더 클리어해질 겁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수신 메커니즘을 좀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데이터가 저쪽에서 보내졌습니다. 수신지로. 그럼 이제 송신지 데이터그램 소켓으로부터 시작했고, 우리 집 앞에 있는, 다시 말해서 수신자의 집 앞에 있는 데이터그램 소켓으로 데이터가 도착할 거란 말이죠. 자, 마찬가지로 데이터그램 소켓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필수적으로 바인딩이 되어져 있어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바인딩이라고 하는 것은 내 컴퓨터에 데이터가 도착하게 되면 내가 그것을 몇 번 포트로 보낼까라고 하는 것을 미리 정의해 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데이터그램 소켓에 데이터가 도착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여기에서요, 기본적인 개념을 또 역시 마찬가지로 좀 잘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지금 제일 적절한 예제가 그 소포박스랑 우체통이라서 제가 그렇게 설명을 드리지만 실제 우체국과 소포박스랑 명확하게 일치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좀 설명을 계속 드리는 겁니다. 헷갈리지 마시라고요. 일단 데이터를 받는 방법은 리시브라고 하는 메소드를 가지고 데이터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 리시브라는 메소드는 당연히 데이터그램 소켓 안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아까 데이터를 여러분들 보낼 때 실제로 보내고자 할 때는 샌드라고 하는 메소드를 가지고 보내거든요. 이 샌드라고 하는 메소드도 당연히 데이터그램 소켓, 다시 말해서 우체통에 들어가 있는 기능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럼 외부에서 데이터가 도착을 하게 되면 우체통에 도착할 테니까 그 우체통에서 실제 데이터를 꺼내는 리시브라고 하는 메소드도 당연히 데이터그램 소켓에 있을 겁니다. 자, 그런데 조금 달라요. 우리가 보통 실생활에서는 우체통 안에 소포가 들어가 있으면 그 소포를 그냥 그대로 꺼내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UDP 통신 메커니즘에서는 기본적으로 데이터를 꺼낼 때 어떻게 하냐면요, 데이터그램 패킷을 하나 만듭니다. 빈 상자를 하나 만들어요. 자, 그럼 빈 상자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내용물이 안 들어가 있는 그냥 데이터그램 소포 상자를 하나 만든다고 생각하면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 빈 상자를 여기다 탕 하고 집어넣어줘요. 리시브 다음에. 자, 그러면 이 빈 상자라고 하는 놈 안에는 내용물이 없잖아요. 그러면 이 데이터그램, 내가 지금 받은 데이터그램 패킷 안에는 내용물이 있겠네요. 그 내용물을 이 빈 상자 안에다가 옮겨 담는 게 바로 리시브입니다. 자, 기본적인 개념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이 데이터그램을 그대로 꺼내는 게 아니고 비어있는 데이터그램 패킷 상자를 하나 만들어 놓고 그걸 리시브라고 하는 메서드의 매개 변수로 넘겨줍니다. 그러면 실제로 내가 받은 데이터에서 내용물을 꺼내다가 여기에다가 내용물을 복사한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데이터그램 패킷, 소켓이 리시브라고 하는 메소드를 통해서 데이터그램 패킷을 가져오는 방법입니다. 이렇게 가지고 오게 되면 이제 데이터그램 패킷에서 데이터를 꺼내는 방법을 사용을 하게 되면 최종적으로 내가 받은 데이터를 꺼내올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겁니다. 이 무슨 소리인지 아시겠죠? 자, 그 과정을 여기서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자, 첫 번째는 비어있는 데이터그램을 생성을 먼저 해야 될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비어있는 데이터 생성은 당연히 65508 크기로, 최대 크기로 이렇게 만들면 되겠죠. 얼마만큼의 내용물이 있을 줄 모르니까 그 데이터 패킷이 일단 최대로 이렇게 만드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자, 이렇게 만들고 나면요, 리시브라고 하는 메서드에 몇 개 변수를 넘겨준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B라고 하는 것은요, 이렇게 리시브의 메서드 매개 변수로 비어있는 데이터그램 패킷을 이렇게 땅 하고 집어넣게 되면 실제로는 그 비어있는 데이터그램 패킷이라고 하는 요 패킷 안으로 복사가 이루어진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겁니다. 내용물 자체가 복사. 그러면 결국엔 최종적으로 얘를 얻을 수가 있는 거고요. 이렇게 얻은 것으로부터 데이터를 꺼내면 되는데 데이터를 꺼내는 메서드는 get data, get offset, get length라고 하는 메서드를 가지고 실제 내가 저장하고 있는 데이터에 대한 관련된 정보를 얻어낼 수가 있습니다. 자, get data, get offset, get length라고 하는 것은 뒷부분에 메서드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 거고요. 지금은 기본적으로 어떤 메커니즘에 의해서 데이터를 꺼내는지에 대한 설명만 좀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송신지에 대한 것과 수신지에 대한 것들을 설명을 드렸는데요. 노파십에서 딱 한 번만 딱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에로 돌아가서요. 송신 메커니즘 한 번, 수신 메커니즘 한 번 조금 빠르게 설명을 딱 정리하고 그 다음에 이번 동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송신 메커니즘입니다. 데이터를 데이터그램 패킷에다 1번으로 집어넣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데이터그램 소켓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send라고 하는 메소드로 이 패킷을 보내는 겁니다. 자, 이 패킷이 여기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이 패킷을 데이터그램 소켓이라고 하는 이 객체의 send 메소드를 갖고 실제로 수신지로 데이터를 보내는 겁니다. 자, 수신지로 데이터를 보내고자 하는 방법은 기본적으로 네 가지의 조합이 나타나는데 수신지의 주소를 누가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죠. 이렇게 둘 다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두 개의 주소를 일치해야 된다고 말씀드렸고, 둘 중에 하나만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그 하나 가지고 있는 그 데이터의 수신지 정보를 통해서 그걸 이용해서 수신지로 데이터를 보냅니다. 둘 다 정보를 가지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전달되지 않는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때 데이터그램 소켓이라고 하는 이 소켓이 연결 정보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인 의미는 커넥트라고 하는 메소드를 가지고 수신지를 연결하는 건데, 이렇게 커넥트로 연결하게 되면 이제는 소켓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우체통이라고 하는 것은 A로도 보낼 수 있고 B로도 보낼 수 있고 이런 기능을 해야지 기본적으로 우체통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텐데, 만약에 이렇게 커넥트라고 하는 정보로 수신지 정보를 주게 되면 이 경우에는 아예 한쪽 방향으로만 갈 수 있는, 다시 말해서 이 수신지 데이터그램 소켓으로만 전달이 되어지는 전용 우체통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메소드가 바로 커넥트라고 하는 거예요. 송신에서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되는 개념은 요겁니다. 요게 조금 일반적인 내용이랑 다른 거니까,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아는 거랑 다른 거니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수신 메커니즘입니다. 수신 메커니즘은 송신지에서 데이터가 땅 하고 이렇게 도착을 하게 되면 실제로 데이터그램 패키지라고 하는 것이 소켓 안에 들어올 텐데, 자, 이때 중요한 것은 그냥 이걸 그대로 꺼내는 게 아니라 비어있는 데이터그램 패킷을 하나 만들어 놓고요. 그 비어있는 데이터그램 패킷을 리시브에 매개 변수 넘겨주게 되면 이 비어있는 위치로 실제로 내가 받은 데이터그램 패킷에서의 내용물이 그대로 복사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럼 그렇게 내용물을 복사한 이 내가 지금 막 만든 비어 있었던 데이터그램 패킷으로부터 데이터를 꺼내게 되면 이제 최종적으로 수신할 수 있는 겁니다. 보낸 데이터를. 이해가 가셨죠? 자, 여기까지가 UDP 통신 메커니즘입니다. TCP보다는 조금 복잡한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패키징이라고 하는 것도 포함되어져 있고, 그리고 특히나 데이터그램 소켓이라고 하는 것이 연결을 하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도 데이터를 전송하다 보니까 조금은 복잡한 형태를 취하고 있는데요. 기본적인 개념은 사실은 소프박스랑 우체국통이라고 하는 것에서 그렇게 크게 벗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벗어나는 개념만 좀 잘 기억하고 나면 나머지는 그냥 소포를 보내는 과정과 동일하다라고 하는 것 정도로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일단 끊고요. 다음 동영상에서 이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